우리가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라는 시를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를 좀 자주 접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시는 뭐 우리의 내신선상에서 흔히 나오는 시도 아니거니와 뭐 모의고사에 기출이 여러 번 됐거나 이런 시도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수능 특강에 한번 소개되었던 적은 분명히 있어요. 이 시보다는 김선우 시인은 약간 신의 방이라는 작품이 1학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친구들이 나름 접해봤을 수는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요 시치고는 좀 되게 산문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호흡이 길고 친구들이 읽으면서 뭐지? 이게 시인가? 하는 내용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들으면은 훨씬 더 학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라도 안 읽었다면 읽고 오기로 합시다. 자, 그럼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깨끗한 식사라는 제목이고요. 어떤 이는 눈망울이 있는 것들을 참아 먹을 수가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눈망울이 있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눈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육식할 때 어떤 고기들도 여러분 뭐 돼지 머리 이런 거 보면은 눈 보이잖아요. 그쵸? 즉, 이런 것들이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연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내 접시 위에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눈망울이 있는 것을 먹기가 어려워서 채식주의자가 됐대요. 한마디로 눈망울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육식 을 얘기하는 거죠. 뭐 생선, 고기. 내 접시 위에 풀들 역시 깊고 맑은 1000개의 눈이 있다고 나는 느꼈대요. 풀들 역시 1000개의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육식뿐만 아니라 뭔가 채소에게도 어떤 눈이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느꼈다라고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즉 자기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죠.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있으니, 자, 여러분 고요한 사냥감들이라는 거는 말이 없는 것들, 즉 예를 들면 육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고기, 동물이나 이런 생선 이런 유들은 좀 약간 소리를 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식물들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요한 사냥감들은 약간 식물들, 채소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게도 핏물이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력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핏물이라는 건 피가 돈다, 피가 있는 거, 생명력 있는 거.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 반이라는 건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좀 특이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뭐하기 일수, 그 다음에 매일 반, 그리고 매일 반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장의 끝을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어로 처리하지 않고 이런 어떤 명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끝내다 보니까 여운이 형성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건데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라는 거래요. 즉 한마디로 내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뭔가 약간 좀 떨림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의 어떤 동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떨림은 마음의 동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즉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서 대상에 대한 마음을 잃어간다라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뭐 미안함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뭐 돼지 잡아먹으면서 돼지한테 미안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뭔가 감사함일 수도 있겠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는 감사함 혹은 어떤 연민일 수도 있겠죠. 불쌍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즉 이건요 나를 성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울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문제의식인 거죠. 옛날 내적 우리 조상님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이런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느꼈을 건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게 문제의식인 거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의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여러분 자, 어린 죽순은요 식물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표시해 볼게요. 자, 위에 있었던 이 알락꼬리 암사슴은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런 어린 죽순의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했던 그때 마음의 떨림이 없고 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느끼는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고마움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즉 뭐만 있다? 그냥 이거는 물건이고 이거는 돈으로 얼마인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계산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이연에서도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뭐뭐하기 전, 그 다음 뭐뭐하는 순간,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서술어를 안 쓰고 있어요. 자,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게 바로 내가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들인 거죠.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이런 육중한 접시, 이꼴 나의 식사가 대체 언제 깨끗해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갈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은요. 부사어로 끝났죠? 명사는 아니죠? 부사어로 끝났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느낌표 찍혀 있네요.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탄법의 정의는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죠. 따라서 이렇게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시착화자가 여기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다른 대상의 희생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고맙고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 연에서는요. 행 구분을 딱히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특이한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특징으로요. 첫 번째, 한 연 내에서 행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줄줄 쓰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 주로 명사형이나 부사어로 연을 마무리한다.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서술어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고 조금 더 여운이 생기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지금 식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걸 통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즉, 우리 한 끼를 위한 어떤 다른 대상의 희생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찰하고요. 플러스로 좀 뭐가 나타나 있어요?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김선우 시인은 생태주의적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태적 상상력 이런 말도 쓰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인간 삶과 어떤 다른 존재와의 공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 천천히 한번 잘 따라가 보면 느끼는 게 많은 시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